40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약을 먹었어. 보건소에서 2주 만에 딱 가져가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아졌느냐. 이거는 정상인에 거의 근접한다.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졌어. 독서 산매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빠지니까 삶이 참 다 바뀌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바뀌어요. 제가 평생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퓨처 셀프 이거 노트 쫙 보는 순간 장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의 최소 5년까지 내가 이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만약 이거를 못 만났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기록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그날그날 실천도 되돌아봄도 없을 것이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해 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5년 계획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실천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미 5년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올해 70세로 이름은 하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 62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만족하는 생활, 별 불편함이 없는 생활, 여기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7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 8년간 사실 책 읽을 생각은 거의 해보질 않았어요. 1년에 제가 한두 권 정도 읽었을까 말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서평을 쓴다든가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4년 12월 14일 날 우연히 문고에 가서 책을 서너 권 빼갖고 그날 읽다가 퓨처 셀프를 거기서 완독하고 한 문장 때문에 제가 변하게 됐어요. 한 문장이 바로 뭐냐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이지 현재의 내가 미래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한마디로 제가 거기서 야, 참 이런 글을 내가 접하게 될 수 있다니. 제가 평생 40년 동안 아내에게 책 한 권도 선물한 적이 없어요. 야, 이것은 내가 너무 감명받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바로 샀습니다. 그날 제가 퓨처 셀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도 책을 지금부터 또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매일 밤새 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책이 재미있고 많은 걸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고 사실 제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책 읽는 재미 빠져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책을 한 권, 두 권 해갖고 지금까지 뭐 40권 이상 되거든요.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은 가족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이 하세용은 이런 사람이야. 조금 더 옛날하고 시각이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존경 아닌 그 존중을 제가 느끼죠.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저기 아내도 그런 저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7, 8년 동안은 사실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못했던 거 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도 6개월 전이니까 이대로는 아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증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정규 직위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다양하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헤매했어요. 그런데도 7, 8년 동안 아무것도 저한테 제의 들어온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변화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저에게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퓨처 셀프 이거 노트 쫙 보는 순간 중장기적으로 5년의 그 장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퓨처 셀프는 저의 미래의 최소 5년까지 내가 이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마이 퓨처 셀프 노트고, 그러면 제가 이걸 쓰고 딱 그거 오로라 그 저기 달력 있지 않습니까? 52주 나온 거 딱 붙여놓으면 그 주변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 내가 이번에는 좀 소홀히 된 게 있었네. 5점 만점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5년 후에는 뭘 하기로 해? 3년 후에는 뭘 하고? 5년 후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퓨처 셀프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제력, 계획한 것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런 것이 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 퓨처 셀프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속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보낸 시간을 보낸 사람 5명. 이거는 자기의 멘토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중에서 자기의 멘토 되는 사람을 적어 놓으면 이게 주별로 적어 나가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경기장 안에 있었나요? 이번 주에 퓨처 셀프 전년 접수 이런 걸 보고 투자, 부채, 정산 이렇게 적으면서 많은 피드백을 얻고 내일은 이런 점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주별로다가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PDS 요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 보면서 참 요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게 플랜 계획하고 또 그다음 2 행하고 C 나중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라 제가 뭐 여기 이렇게 4월이면 4월 이것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계획하고 그 다음 실천하기가 좋은데 제가 여기서 특히 여기 장점은 사전에 전날 계획한 것은 다음날 실행하는 거에 90% 이상이 저한테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날 계획을 안 세웠으면 그 다음날은 그냥 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리 전날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실천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 전날 책을 읽고 서평을 뭘 쓸 것인가도 여기다 적어봅니다. 그럼 적어놓으면 그 다음날 써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적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써지를 못해요. 제가 무슨 책을 읽어야지 라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2권 정도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으니까 그 다음 서평 쓰는 거는 또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매일매일 PDS 쓰는 재미에 빠졌죠. 너무 실천하기에 좋은 다이어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지 않으면 만약 이거를 못 만났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기록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도 그 다음에 그날 실천도 되돌아봄도 없을 것이고 퓨처 셀프 같이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5년 계획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실천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미 5년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잠을 되게 보통 7시간 자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나로 한 서너 시간 자면 되겠다. 그러면 뭐 새벽 12시든 1시든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쫙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부터 6시까지면 5시간이잖아요. 300페이지가 된다. 그리고 서평 쓸 때도 그때 서평 쓸 때도 책 읽어도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3권이라는 이유가 충분히 오전에 1권, 오후에 1권,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1권. 피곤하지 않아요. 독서 산매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빠지니까 삶이 참 다 바뀌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바뀌어요. 제가 평생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 건강만 된다면 현역에 계속 있고 싶어요.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가지 않고 자식한테 늘 즐거움과 아버지는 열심히 사시네. 기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올해의 목표가 제가 350권입니다. 하루에 1권씩. 내년에는 제가 500권에 도전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권 반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전반적인 목표는 독서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다. 저같이 숫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그런 희망,
즐거움, 꿈을 심어두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독서뿐만이 아니라 건강에서도 큰 변화를 제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32살 했는데 그 전서부터 당뇨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결혼한 이후에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약을 먹었어요. 제가 참 어리석게도 40년 동안 당뇨를 앓으면서 약만 먹으면 그냥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뭐 회식 같은 데라든가 모임에 가면 마구잡이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처음에는 병원에 갔다 온 며칠은 당뇨 수치를 재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 수치가 뭐 높을 건데 안 재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2, 3개월 후에 그 당화혈색 검사하면 여지없이 그게 40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운동을 하시라고.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갔다 올 때만 잠깐 스트레스 받아갖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원래 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평범한 삶, 어차피 운동 안 해도 수치를 뭐 매일 재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안주하면서 살고, 또 2, 3개월 후에 병원에 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별 이상이 없으니까 또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퓨처 셀프에서 같이 미래의 나로 살자. 당뇨약은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자. 이런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2일 날 신용준 박사님의 그 PDS 특강 가갖고 제가 질문했어요.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마라톤 하프까지 뛰었어요. 근데 관절이, 오른쪽 관절이 안 좋아갖고 하프 정도 하려면 2만 보, 15,000보 정도 걸으면 질질 끌고 갔어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아, 이건 내가 이제는 달리기라든가 마라톤은 나한테 안 맞구나.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서는 기흉이라고 해갖고 그걸 2번 수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 아프다고 제가 동영상에서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 기흉 같은 거를 극복하시고 달리기 마라톤을 시작하시게 됐느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반드시 달리기를 한 다음에는 지금 아프신 부위에 종아리라든가 허벅지 근육을 그날 풀어줘라.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1월 23일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10여 년 만에 거기 동네 공원, 호수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려갖고 와서 풀어줬어요. 다음날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봐야 되겠네? 그러면 6km, 그 다음에 또 풀어주고 10km 해갖고, 이제는 괜찮으네? 그래서 한겨울에 제가 반바지만 입고 달리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33km 중간에 반환점 한 번 쉬고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관절은 별 이상이 없네. 그러면 하프 마라톤을 도전해야지. 마라톤 완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올해 내에 하프 마라톤, 그 다음에 마라톤 완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2가지는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 1월 22일이 저에게 2번째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겨울에 반바지만 입고 33km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가면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에 이제 집중하죠. 달리는 거, 그 다음에 탄천의 오리들, 시냇물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그냥 가는 거죠. 지나가는 자연의 변화, 뭐 이런 거 하면서 환경.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는 거죠. 그것이 오래되니까 그 달리기를 마라톤을 하면서부터는 자신감, 집중력, 자부심, 그런 것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나는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또 직장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잖아. 가능성 있잖아. 거기도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해갖고 새 직장도 또 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운동기로 한 것은 제가 달리기, 조깅, 마라톤 하면 그날 기록 체크하는 게 앱에 다 있거든요. 몇 킬로 걸었고, 뛰었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 2개에 마이필셀프하고, 그 다음 PDS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전에, 내일은 몇 킬로 해야지.
아, 내일은 10km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간 일정이 여기 있으니까 20km 뛰어야 되겠다. 맘 먹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미리 적고 하면 제가 일주일에 100km, 누적해 갖고 100km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15km에다가 6, 7 하면 100km 정도 되잖아요. 15km. 하루에 왔다 갔다 15km. 이렇게. 그러면 저는 마음만 먹으면 100km가 아니라 150km도 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 퓨처 셀프라든가 그다음 PDS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몇 킬로 하겠다. 딱 적어놓으면 그대로 내려 거기서 턴하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당뇨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당뇨 기록한 거를 한 달 거 가져왔거든요. 제가 약을 먹고 지금까지 한 달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보건소에서 저를 연중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 2주 만에 딱 가져가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아졌느냐. 저번에 같이 잴 때는 당하혈색에서 10일까지 육박했던 분이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은 얘기했죠. 첫 번째 운동을 그렇게 달리기라든가 마라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집사람이 식단 관리를 해준다. 공복이 130 이하, 식후가 180 이하거든요. 근데 식후에 단 한 번도 180으로 간 적이 없어요. 식후 2시간에. 되게 공복 다음에 식사하면 수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공복보다 수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2주에 한 번 2차 미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이거는 식후 2시간은 정상인에 거의 근접한다. 그 다음에 공복에는 거의 130 미만인데 거의 67%가 130 미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희망을 가진 게 조금만 더 공복에 관리하면 되겠네. 그럼 정상인이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아마 3개월 후에 당하혈색소는 분명히 이제 수치료다가 나올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게 이제 독서로다가 저의 자신감을 얻고 운동으로다가 이게 당뇨가 잡혀가니까 모든 일이 즐거운 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일이 기대되고 즐겁고 고민되는 게 없어요. 저는 건강해진 몸으로 젊은이들과 문화적, 정신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어차피 배움은 평생 공부지만 그런 늘 나의 상관없이 숫자의 나이 상관없이 배움의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젊은이라든가 뭐 노인들에게 저는 독서, 운동, 기타 여러 가지 노인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런 거에 전문가가 돼서 좀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노후까지. 네. 그래서 저는 현직에서 건강을 유지해서 현직에서 최대한도로 80대, 90대 현직에 있고 싶다는 것이 제 바람.